테스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하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시간을 좀 드리면 그때 다시 한번 제출해서 동그라미 맞으세요. 마무리하세요. 일단은 우리 숙제 엄청 많았죠. 인수분해 공식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C. 숙제가 너무 많아서 부담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죠? 좀 힘들었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숙제 다 했나요? 많은데? 대단한데? 자, C 펴보겠습니다. 자, C 1번부터 질문 10번 때 20번 때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서 40번까지였나요? 그죠? 그죠? 40번까지. 40번이요? 40번 한번 같이 봅시다. 40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따로 질문도 있으실까요? 40번 말고 35번이요. 40번이랑 35번 같이 볼게요. 더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하세요. 이제부터는 요거 끝나고 나면 응용, 전부 다 응용이에요. 전부 응용이라서.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공식 외워라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이거 다음부터는 공식도 공식인데 응용되는 문제들이라 전부. 35번의 문제가 x의 6제곱 빼기 y의 6제곱을 인수분해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6제곱 인수분해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 합차 공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제곱의 제곱이고 세제곱의 제곱인 거잖아 라고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본다? x의 세제곱의 제곱에서 y의 세제곱의 제곱을 빼주는 거다. 합차 공식을 적용해서 마치 a제곱 빼기 b제곱을 한 것처럼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 결과가 얘네 둘을 더한 것과 얘네 둘을 뺀 것의 곱이다 라고 처리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각자한테 뭐 해주면 돼요? 곱셈 공식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외워야 돼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외워야 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에 x제곱에 마이너스 xy에 더하기 y제곱. 기억나시죠? 요건 외우셔야 되는 영역. 여기도 x 마이너스 y에 x제곱에 더하기 xy에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끝입니다.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답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선을 잘 타야 되는 게 이거 세제곱의 제곱이네요 라고 안 보고 제곱의 세제곱이네요 라고 보면은 고라파져요. 제곱의 세제곱이네요 보면 고라파집니다. 얘네들이 곱한 결과가 뭐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잘못 들었으면 백하셔야 됩니다. 백하서 다시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문제다. 40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40번 보시면 x에 8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x에 2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누구로? ax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됐을 때 a 값, b 값 구해서 빼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항등식으로 생각하고 사실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좀 볼까요? 공통인수가 있을까요? 공통인수 있으면 먼저 묶어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지? 근데 일단 눈에 이게 보여요. 혹시나 2x-1이 공통인수인가? 공통인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러면서 앞에를 봤더니 요 녀석이 2로 묶입니다. 그죠? 요 자리만 따로 보시면 8x 제곱에 마이너스 2라는 부분 따로 보시면 2로 묶어낼 수 있고요. 그럼 4x 제곱에 마이너스 1인데 4x 제곱이라는 게 사실 요 녀석이 2x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2x의 전체 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하셔서 요 자리를 2x의 플러스 1과 2x의 마이너스 1에 곱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어디가? 요 밑줄신 부분이. 됐습니까? 그래서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2x에 2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이야. 앞에 x 곱한 것까지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뒤에 남아있는 거 똑같이 써보시면 6x에
2x-1에 더하기 2x-1이니까 2x-1이라는 공통 인수가 있어서 이 녀석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겠죠. 2x-1로 묶어주시고요. 남아있는 게 뭐야? 2x 플러스 1에 6x에 더하기 1이 남았죠. 공통으로 싹 묶어내고 났더니, 그죠? 전개해보시면 4x 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6x 있으니까 8x 돼서 2x-1에 4x 제곱에 더하기 8x에 더하기 1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플러스라고 썼죠? 내가 그랬죠. 마이너스고요.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 했어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나 싶었네요. 마이너스가 분배됐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맞겠죠. 그럼 얘네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하기 2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지적을 안 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잘 묶이죠. 2x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처리하자면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겠다. 따라서 A자리 B자리 각각 얼마다? 2랑 마이너스 1이겠다.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 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유형 문제를 좀 볼 텐데 좀 하나씩 보면서 끊어갈게요. 리모컨이 어디 갔노? 리모컨이 어디 갔지? 리모컨 보신 분? 나 아까 봤는데 저요. 어디 있죠 근데? 에이.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와 보실래요? 인수분해 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살짝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이거긴 해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는 소단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유형으로 제시가 되는 게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공통 부분이 있는 거. 공통 부분이 있어요 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바로 있겠죠.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이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는 치환입니다. 야,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식이 복잡해질 뿐이니까 우리 치환에 3번에 처리하자 이런 겁니다. 이 녀석의 핵심 키워드는 치환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복 2차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복 2차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2차식이 2차식인 거죠. 복이라는 말이 단수 복수할 때 복자야. 우리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막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단수는 하나, 복수는 2개 이상. 여기서 그냥 2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의 2차식인 거야. 그래서 기본 꼴이 복 2차식 하면 ax 4제곱에 더하기 bx의 제곱에 더하기 c 이런 꼴이 복 2차식입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인 건데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버전의 문제풀이가 있고요. 쉬운 버전의 문제풀이가 뭐냐면 x제곱을 그냥 t 같은 걸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at제곱에 더하기 bt에 더하기 c니까 적당한 2차식으로 우리가 취급해주면 되겠죠. 한마디로 뭐야? 2차식으로 취급을 했을 때 계산이 돼. 인수분해가 가능해. 2차식 취급했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러면 개꿀 이러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당연히 이런 것만 나왔으면은 문제로 이제 유형으로 나눌 리가 없겠죠. 그죠? 어려운 버전이 있습니다. 잘 안 풀리는 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2차식으로 안 풀려요. 2차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책을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가로 2번 보시면 됩니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꼴로다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요 버전이니까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거기 써 있는 게 딱 어려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 2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라지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밑줄 치세요. 2차항 ax 제곱을 적당히 분리에다가 밑줄 치세요. 적당히 분리. 그러니까 2차항을 적당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써볼게요. 2차항을 적당히 분리하면 된대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적당히 분리하면 되겠구나. 와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약간 답답한 게 있죠. 뭐 적당히가 뭔데? 적당히가 뭘까요? 적당히가 뭘까요? 적당히만큼 세상 답답한 게 없죠. 야, 너 밥 먹을래? 뭐 그냥 뭐 적당히. 어쩌라는 거죠? 약간 요 감성인 겁니다. 어쩌라는 거죠?
아, 뭐 중고거래 하러 오셨어요? 네, 뭐 적당히 알아서 주세요. 뭐죠? 얼마 달라는 거죠? 애매하죠? 수학의 적당히가 어디 있어? 적당히를 그래서 우린 좀 대체한 단어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라는 게 의도가 뭐냐면 뭐 하기에 적당한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적당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적당히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에 적당하게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니 쌤 완전 제곱식을 그러면 뭐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완전 제곱식을 뭐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면 상수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수항을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적당하게 그 다음 2차식을 분리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제 명징한 표현이 되겠어요. 확실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코멘트 좀 달아놓으세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적당히 분리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적당히 분리하는 거다. 뭘 보고? 상수항을 보고. 그렇게 하여서 예시가 밑에 있는데 요 예시 좀 같이 얘기해 보죠. 요 예시가 있는데 자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에 더하기 1이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느냐. 자 2차식처럼 다뤄보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2차식처럼 다룬다는 게 결국 뭐냐면 라지 x제곱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됐음 왜? 제곱인데? 잘못 쓴 제곱입니다. 제곱입니다. 3x의 제곱에 더하기 1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 둘이 곱해서 1이고 얘네 둘이 더하거나 빼가지고 마이너스 3 만드는 거. 가능한가를 한번 염두에 보는 거예요.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딱 보자마자 망했네 싶죠? 안 되겠죠? 그죠? 이럴 때 바로 뭐 한다? 2차식을 적당히 분리한다. 그 적당히 뭐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뭘 보고? 상수항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 제곱식을 많이 다뤄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 같은 거 뿔 말하고 같이 할게요. x제곱에 뿔마 4x에 더하기 4 같은 거 x제곱에 뿔마 6x에 더하기 9 같은 거 x제곱에 뿔마 8x 더하기 16 같은 거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뭘 보고?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 2분의 1 곱하고 제곱하면 얘가 돼야 돼. 2분의 1 곱하고 제곱하면 얘가 돼야 돼. 2분의 1 곱하고 제곱하면 얘가 돼야 돼. 돼? 이걸 확인하자는 거지.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다가 루트 씌운 다음에 2 곱하면 얘죠. 루트 씌운 다음 2 곱하면 얘죠. 루트 씌운 다음 2 곱하면 얘죠. 루트 씌운 다음 제곱하면 얘죠. 루트 씌운 다음 제곱하면 얼마 돼야 돼요? 2 곱하면 얼마 돼야 돼요? 이 자리가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 상수항을 보고 이 자리가 1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2x의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 생각하고 분리하자는 거예요. 취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다. 어쨌든 그럼 정리해 보시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만 놔두시고요. 빼기 x제곱 이렇게 빼두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쪽은 뭐가 됐어요? 의도한 대로 완전 제곱식이 됐죠. 오케이? 완전 제곱식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분리를 지금처럼 해놓으시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하나는 앞에가 제곱꼴이 나오고요. 뒤에도 빼기 제곱꼴이 나옵니다. 이런 꼴이 돼요. 보시면 어때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빼기 x제곱이 있는 거죠. a제곱 빼기 b제곱꼴이 나온 거죠. 요걸 의도하는 겁니다.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꼴 만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합차공식이라고 해서 인수분해 엄청 잘 되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로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끝이에요. 하고 정리하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와 안 이뻐. 이쁘게 다시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 x제곱에 마이너스 1에 x를 더한 거랑 x제곱에 마이너스 1 x를 뺀 거랑 이렇게 해놓고 써놓으시면 인수분해 완료가 되겠다. 됐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차수 정리가 들쭉날쭉이라서 통상은 내림차순 정리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x제곱에 더하기 x에 빼기 1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더 이상은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보기차식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일단 공통인 부분이 있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만만한 게 41번 같은 거 제일 흔하죠. 57페이지 체크하세요.
4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서 49번 체크하시고 이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한 문제 정도 같이 볼게요. 그리고 59페이지 펴 보시면 55번 같은 애가 쉬운 버전의 문제거든요. 55번이 쉬운 버전 문제라서 금방 풀 수 있으실 거고 59번이 안 쉬운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네, 문제 좀 풀어보세요. 네 문제만 먼저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얼추 다들 푼 것 같아서 내용 정리 한 두 문제만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49번 좀 같이 봅시다. 49번. x에 대한 다항식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 x 플러스 5의 곱과 더하기 k를 한 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대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묶인대요. 이랬을 때 a, b, k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뭐 다들 잘 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전개를 좀 일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전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먼저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남아있는 애매한 녀석들을 또 곱해줘서 전개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1차 항까지 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개해 놓으면 x제곱 더하기 7x 나오겠죠. 그죠? 뒤에 뭐 상수항이나 다르겠지만 여기도 x제곱 더하기 7x가 나오니까 공통분이 나온다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해보시면 x제곱에 더하기 7x에 더하기 12 얘네들의 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에 더하기 7x에 더하기 3, 4, 12 이렇게 나와서 좌변 자리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확인한 대로 x제곱 플러스 7x가 공통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약에 라지 x 같은 걸로 치환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결국 라지 x 더하기 10과 라지 x 더하기 12의 곱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개했을 때 라지 x의 제곱에 더하기 22x에 더하기 얘네들 곱해도 120인데 더하기 k인 거잖아요. 그죠? 아까 의도치 않게 정리가 좀 됐는데 이 녀석이 어땠으면 좋겠다?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좋겠다. 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뭐? 반의 제곱이 이 녀석이어야 해요. 됐습니까? 반은 얼마? 11. 제곱하면 얼마? 121. 그래서 k는 얼마? 1인 거죠. 121이 돼야 되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묶어놓았다고 치면 k 자리가 1이라고 치면 결국 이 녀석은 라지 x에 더하기 11 요거의 제곱이 될 거고요. 라지 x 자리는 x제곱 플러스 7x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7x에 더하기 11 이렇게 해서 제곱한 게 이 녀석이다. a 자리, b 자리는 각각 7과 11이겠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겠죠. 그런 문제다. 됐죠?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같이 봤고요. 넘어가셔서 쉬운 버전은 넘어가고 59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차식 문제 어려운 버전. 자, x 4제곱에 더하기 7x 제곱에 더하기 16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야 된다? 상수항을 보고 2차식을 적당히 이제 뭘 더하거나 빼줘서 분리해 놔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녀석이 16이니까 가운데 뭐였으면 좋겠어? 8이죠. 8. 그죠? 8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x의 4제곱에 더하기 8x의 제곱에 더하기 16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앞쪽에 있는 이 녀석이 완전제곱식으로 묶이면서 x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으로 말해줄 수 있을 거고요.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 됐기 때문에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 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지? 근데 내림차순 정리를 좀 생각하실 거면 x제곱 더하기 4 가운데 더하기 x 하나 해주시고 x제곱 이제 더하기 4 앞에 이제 마이너스 x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완벽하겠다. 그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수분해 공식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앞에서 이거 외울 필요 없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 9번 있는데 그 얘기도 하는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보기차식 마무리 짓는 김에. 동그라미 9번 보시면 이런 식이 있었죠. a의 4제곱에 더하기 a제곱 b제곱에 더하기 b 4제곱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게 어차피 보기차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왜 굳이 외우지? 라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보기차식이죠. A도 제곱의 제곱이고 B도 제곱의 제곱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상수항을 보고, 지금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B의 4제곱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가 2A제곱 B제곱이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의도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가운데를 A의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 만들어 주신 다음에 뒤에 빼기 A제곱 B제곱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보기차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한번 정리해 놓으면 앞에 있는 녀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AB의 곱의 제곱인 셈인 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꼴 됐죠. 똑같잖아 지금. 그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과.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거의 곱이다. 즉 A제곱에 중간에 AB 넣어주시고 B제곱에 A제곱에 중간에 마이너스 AB에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외우냐는 거죠. 뭐 외울 정도로 막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공식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도 외울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반복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두 개 유형을 봤고요. 두 개 유형을 더 볼 건데 한번 끊어갑시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그 프린트 마무리 안 된 거나 좀 마무리해 주세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유형이 두 개가 남았죠. 앞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우리가 보기차식까지 본 거고요. 보기차식 다음에 볼 거는 문자가 여러 개인 거예요. 밑줄 좀 칩시다. 가로 3번에 여러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인데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치세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다. 54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끝입니다. 요거만 해놓으면 문제가 그냥 풀려요. 문자가 막 3개, 보통 3개짜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3개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하지 싶은 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답이 보입니다. 뒤에 가서 실제로 유형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시죠. 61번 같은 애가 있는데 같이 볼게요. 61번에 그냥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자가 뭐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긴 한데 보실게요. X제곱에 더하기 KXY에 마이너스 3Y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1Y에 마이너스 6이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실마리가 안 보이죠. 문자가 보통 2개 이상에 2개짜리 문자인 경우는 많이 만나긴 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이진 않은데 보통은 이 문제가 찰떡이 내는 세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딱 보자마자 좀 인수분해가 얘가 된다고 그랬거든 분명히.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이게 인수분해가 된대. 근데 어쩌라는 거지 싶어. 요게 핵심입니다. 어쩌라는 거지 싶어. 그땐 뭐 한다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신다고.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으면 그걸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차수가 X도 2차, Y도 2차이기 때문에 아무 거로나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 거로나. 그리고 통상 관례적으로 A, B, C일 경우에는 A로, X, Y, Z 이렇게 됐을 때 X로 내림차순하면 대체로 이쁘게 나오는 편임. 대체로. 쌤 그럼 그거 아니라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되는데 이것도 그냥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건 언터처블 최고차항이고요. 그죠? X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얘네는 묶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X제곱에 KY 플러스 1의 X인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뭐 한다고요?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다항식을 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X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건 X만 문자 취급을 할 거고 나머지 문자들은 그냥 상수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y 제곱에 더하기 11y 마이너스 6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 놓고 볼 텐데 이 녀석이 가만 보니까 어랏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 꼴배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빼놨다고 치더라도 이 자리만 따로 보시면 마이너스 빼놨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빼놨다 치더라도 이 자리가 이제 3y 제곱에
마이너스 11y에 더하기 6인데 가만 봤더니 얘가 3은 9, 1은 2, 9 더하기 2는 11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탁탁 달아주시면. 따라서 이 자리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3x란다.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가로가 밖으로 빠진 거 여기 없어요. 빠진 거예요. y 마이너스 3의 곱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적당히 더했을 때 이 녀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더해야지 플러스 1이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을 얘가 갖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3y 마이너스 2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면 얘네들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얘네들을 더했더니 1이 됐잖아. 내가 원하는.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에 하나는 얘 더해 주시고요. 3y 마이너스 2 더해 주시고 하나는 x에 얘 더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y 더하기 3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풀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선 k자리가 뭐여야 돼요? 얘네 둘의 합이어야 돼요. 다시 ky 플러스 1이라는 게 뭐와 뭐의 합이라고? 3y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합이어야 된다. 누구 본 거예요? 지금은 미지수가 없는 상수항 자리 본 겁니다. 상수항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뭐 y에 대한 식이니까 상수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처리해 주시면 2y에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k자리는 얼마겠다? 2겠다 라고 처리가 가능한 거죠. 됐나요? 됐나요? 요렇게 풀 수 있고요. 요렇게 풀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푼다는 건 뭔가 좀 직접적이긴 하죠. 근데 뭔가 고달프지 않나요? 사실 요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풀이를 말씀드리려면 2차 방정식을 말씀드리고 근해 공식을 말씀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응용된 풀이. 요게 이제 좀 직접적인 풀이. 직접적인 풀인데 쌤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조금 더 고급지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며요.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는영이라는 방정식이라면, 그러니까 새로운 풀입니다. 다른 풀입니다.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는영이라면 x제곱에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요건 솔브 2, 요건 솔브 1이었으면 요건 솔브 2, 여기가 솔브 1이었으면 솔브 2. x제곱에 더하기 ky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y 제곱에 더하기 11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만약 주어졌다면, 이거 방정식은 아니에요. 근데 방정식이라 치면, 는영이라고 치면 이 녀석이 근을 갖겠죠. 1차식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은 x랑 무슨 뭐식이 y랑 뭐식이 뭐랑 x랑 뭐식이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각각 1차식과 1차식이란 얘기인데 그 말인즉슨 x 마이너스 뭐식이라고 그러면 x는 뭐 그 1차식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는영이.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물론 이 알파랑 베타 자리는 y에 대한 식일 겁니다만, 오케이? 1차로. 그렇다면 x는 알파가 근인 거고 x는 베타가 근인 거잖아요. 라는 식으로 x 자리에 y에 대한 식을 대입하면 참, x가 들어갈 자리에 y에 대한 식을 대입하면 참, 알파 또는 베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케이? 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해 주는 거지. 요거 이해가십니까? 그럼 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근해 공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원리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풀이는 쇼컷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원리를 보여드리면, 이게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이라고 두면 이 녀석의 두 근이 x는 y에 관한 식인데 그게 1차식이어야 돼. 그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또는 x는 또 y에 대한 식인데 이것도 1차식이어야 돼. 그럼 성립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근이 이미 우리 알고 있으니까 y-3을 대입하면 는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x에다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는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요?
쌤 y도 문자잖아요. 근데 y를 문자 취급을 안 하고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이 녀석의 근 x는 근의 공식 기억나십니까? 한번 읊어 보실래요? 뭐 분의? 2분의 개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왜 웃음을 살짝 미소를 그다음 뭐 나와요? 마이너스 b죠. 얘죠. 그래서 왜 그래? 잘생겨서 그래? 미안합니다. 루트 요 녀석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겠죠. 됐어요? 다 들었나? 이 자리가 k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끔찍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봐봐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근데 가만 생각해봐. 이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된다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루트가 살아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원리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면 루트 y 플러스 1이 살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가 루트 y 플러스 1은 1차식이죠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루트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x는 y에 대한 식 깔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에 대한 식인데 1차식, y에 대한 1차식 깔끔하게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요 관점으로 보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를 벗어나야지 y에 대한 식으로 1차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정리.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다. 즉 k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11y 마이너스 6 x였네? x가 어디 갔어? x 아니지 헷갈렸네. 여기네.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다로 해석되는 겁니다. 됩니까? 꼴보기 싫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은 원리 설명이라 좀 길어요. 전개해 주시면 k제곱에 y제곱에 2ky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 분배 쫘라락 해주시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2y제곱에 쫘라락 해주시면 요 녀석은 또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44y에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시면 k제곱 y제곱 12y제곱이 있으니까 k제곱에 더하기 12y제곱 돼요? 얘네 둘이 더해서 또 꼴보기 싫어. 2로 묶을게요. 이거는 k-22y 돼요? 마지막 더하기 25. 자,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고요. 자,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가 0이겠죠.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4분의 d로 생각할게요. 이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k-2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25 k제곱 플러스 12가 0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중간에 계산 틀렸을까 봐 겁나네. 안 틀렸겠지?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44 더하기 24 이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지적해 주세요. 계산 틀린 거 없죠? 그렇다면 K값 얼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풀어내면 K값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되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냐? B'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지저분할 일인가? 아, 32. B'제곱 완전 제곱식 되나? 왜 이렇게 되지? 25에 K제곱에 앞에 마이너스 저기가 있어서 K제곱이 있어서 식이 좀 지저분하네. K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25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4 K제곱이겠죠? 어우 되게 안 이쁜데? 얘네들이 곱해서 2배 한 거겠죠? 마이너스 44 K가 있겠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이쁘죠? 꼴보기가 싫죠? 더하기 44에
마이너스 워우 300? 나 지금 더 쉬운 풀이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계산이 이러죠? 나 문제 잘못 썼나요 혹시? 마이너스 3y 제곱에 더하기 11y에 마이너스 6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24 마이너스 44 더하기 10 어디 빨리 말해주세요. 이게 왜 문제가 더 출제 의도가 이게 아니었나 보다. 출제 의도는 얘였겠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이 이럴 게 아닌데 2k로 묶었어. k를 2로 묶어서 마이너스 22 1 더하기 24에서 25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그럼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가 4분의 d로 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뭐야 이거 맞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짜증나고로 왜 이러죠? b제곱 마이너스 4ac 24 4ac 12 마이너스 44 더하기 24 잘 됐는데 b제곱 k제곱 y제곱 더하기 2ky 더하기 1 이상하네. 실화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계산이 돼서 좀 당황스럽네. 당연히 이게 더 복잡해야 되거든요. 이게 더 쉬워야 되는데 원리로 설명하더라도 마이너스 24k 제곱에 마이너스 44k에 이거 너무하는데? 44 아닌데? 잘못 썼죠? 44가 아니라 22 제곱한 거니까 11 제곱하면 121이고 121에 4 곱한 거니까 484? 이렇게 되나요? 484에 300 빼면 184. 사람이 아닌데 이거. 이게 돼야 되는 건데 4의 배수가 되네요. 그럼 4의 배수니까 나눴다 치 마이너스 4로 나눠서 치더라도 6k 제곱에 플러스 11의 k에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46에 6 이렇게 되나요? 정말 내가 의도한 거랑 전혀 다르게 흐름이 진행이 되니까 엄청 당황스럽네. 2 곱하기 23 6이 12 이거라고? 와 너무한다. 6이 12에서 얘 뺀 거? 개별론데? 너무 별론데? 왜냐면 이게 실제로 학교 내신 문제로 종종 나오는 애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기에 너무 빡세가지고 쉽게 푸는 방법을 원리부터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계산이 의도가 확실히 이게 맞나 보다. 그럼 얘는 k 플러스 2에 6k 마이너스 23이 0인 거니까 k 자리는 마이너스 2이거나 뭐야? (23에서) 12를 뺀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6분의 6분의 23 허허라 k는 2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내가 원래 이 풀이의 요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뭐냐면 요거를 익혀놓으면 이 문제는 좀 적절하진 않네요. 여기는 중간에 이거 정리하다가 백하는 게 맞겠는데 사실은 저 솔브2를 쇼컷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저러하고 원리는 이 녀석이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안 쓰긴 했는데 여기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는0이라고 했으면 X자리에다가 Y에 대한 식을 정리해주면 그것도 1차식일 거고 X에다가 Y에 대한 식을 대입한다면 1차식일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 녀석을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은 게 아까처럼 이제 X제곱에 내림차순 정리가 먼저긴 합니다.
더하기 ky에 더하기 11과 12 아니지 바보야. 그냥 계산이 이렇게 될 게 아닌데. 근데 또 답이 나오긴 나와가지고 무시를 할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핵심이.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이 있죠. 그 판별식이 y에 대한 식일 거거든요. 이게 y에 대한 식일 건데 그걸 그 녀석의 다시 판별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쉽게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 녀석의 판별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D 개잖아. 그지? 근데 그 녀석이 루트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하고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녀석의 판별식이 그래서 k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11y 마이너스 6이고 정리하면 k제곱 y제곱에 2ky에 더하기 1에 더하기 12y 마이너스 44y 더하기 24고 여기서 도망가는 게 맞긴 하네요.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안 복잡하게 나오는데 통상 y 앞에 k가 붙어 있어서 그런가? 지금은 좀 계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계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k제곱에 더하기 12에 y제곱에 2로 묶었을 때 k-22에 y에 더하기 25가 되니까 요 녀석의 또 판별식을 보면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판별식이고 요 녀석의 다시 판별식을 보시면 요 녀석의 판별식이 4분의 D로 봤을 때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인 거죠. 이거는 출제 의도가 이게 전혀 아니라서 좀 약간 어거지로 가는 감이 없잖아 있다.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풀립니다. 지금은 솔직히 출제 의도가 이게 아니었어서 아까처럼 1단계처럼 그냥 깡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흘러가는데 통상 이렇게 풀면 빨리 풀려요. 지금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지저분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y 앞에 k가 붙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미지수 k 같은 애가 요런 데 없고 요런 데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여기는 kxy가 아니라 여기가 xy고 예를 들면은 요 자리가 그냥 11k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확 쉬워질 겁니다. 확 쉬워지는 건데 지금 좀 아다리가 안 맞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62번 같은 애들이 얘는 또 깡으로 인수분해 해달라는 문제인데 또 저런 애가 원래 판별식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고 이쪽은 그냥 깡으로 다 해야 되겠다. 깡으로 하는 게 다 맞겠네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어쨌든 요런 풀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원래는 그냥 인수분해가 돼. 미지수 K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면 판별식이 0이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선 계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가 안 된다. 간단히 좀 처리가 안 된다. 아쉽네요. 좀 적절한 문제가 다시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유형 5 보시죠. 유형 5 보시죠. 계산이 너무 빡세게 돼 있다 여기는. 유형 5를 보시면 요걸 대칭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보통은 4차식이 주어지고요. 4차식인데 밑에 있는 66번 보시듯이 어때요? 66번 보시면 x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좌우가 차수 앞, 그러니까 x의 4제곱 앞에가 1인데 상수항도 1이고 x의 세제곱 앞에가 마이너스 2인데 x 앞에도 마이너스 2고 가운데는 3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에는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한 개수들을 갖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어떻게 푸냐 하면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고 시작해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시작합니다. 66번은 해보시고 68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68번 보시면 x의 4제곱에 더하기 3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1이죠. 어떻게 하자고요? 양변을 그러니까 대칭방정식이네라는 판단이 들었어. 야, 이거 대칭방정식이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죠? 들었으면 가운데 있는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 양변을 나눈다? x제곱으로 묶는다라는 표현이 맞겠네. 지금 상황에서는. 는영이 아니니까. x값을 구하자가 아니니까. 통상은 x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구성이 되긴 합니다. 뒤에서 또 만나실 거예요. 방정식 가시면. 자, x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3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이 있고요. 더하기 x분의 3 될 거고요. 더하기 x제곱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애들을 쌍쌍이 엮어줘요. 누구랑 누구를? 맨 처음에 얘네들을 먼저 엮어요. 얘네들을.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인 거잖아. 그죠? 이 녀석은 당연히 x 플러스 x분의 1에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처리하실 수 있고요. 됐습니까? 가운데 또 얘네들이 있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엮어요? 3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3x에 더하기 x분의 3자리는 3으로 묶어주자.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다 라고 처리가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8은 그대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두시면 결국 이 녀석이 x의 제곱에 뭐가 됐습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에 더하기 3의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지막에 빼기 8. 빼기 8인데 여기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로 묶어주시면 너무 이쁘겠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뭐가 또 된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같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치환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 자리 쌤 저 x 더하기 x분의 한 번에 보기 너무 힘든데 그냥 라지 x 같은 걸로 치환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라지 x 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된 셈 치셔도 돼요. 그럼 요건 인수분해 잘 되잖아. 그렇게 설계해 놨겠죠. 2랑 5로 마이너스 2가 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 녀석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처리를 해주면 x제곱에 안에가 라지 x의 마이너스 2와 라지 x의 더하기 5로 처리가 된 겁니다.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마무리. x제곱에 원래 라지 x 누구였니? 전 x 더하기 x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x 더하기 x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앞에 있는 x제곱을 고이 접어 두 개로 찌게 그다음 하나씩 툭툭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봐주셔서 하나는 툭 여기 하나는 툭 여기에다가 곱해주시면 결론은 빠바박 어떻게 됐어요? x의 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이쁘고요. 그죠? 여기도 x를 툭툭툭 던져주시면 x제곱에 5x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공교롭게도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묶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11 해놓으면 11이 맞나? 1이죠. 잘못 썼죠. 더하기 1이죠. 이렇게 해두시면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 언제 이런 걸 한다? 대칭일 때. 이걸 그래서 대칭 보통은 이제 방정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대칭 방정식 이렇게 불리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A, B, C 자리가 A 자리는 5고 B 자리는 1이고 C 자리는 마이너스 1이겠다. 그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72번. 72번. 하나만 더 볼게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문제. 요거까지만 일단 보죠. 요거까지만 보고서 문제 좀 풉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72번. 자, 72번. 보입시다. A 세제곱에 B 더하기 C, A제곱에 가로 열 이렇게 됐고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입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죠? 근데 A가 지금 몇 차죠? A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이죠. 그죠? 근데 내가 아까 뭐랬어? 문자가 좀 여러 개가 나오면 내림차순 정리를 하긴 해야 된다. 뭘로? 차수가 낮은 문자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차수가 가장 큰 A로다가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다른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로 할까? 골라주세요. B, C 중에. 골라봐. 뭘로 할까요? B로 할까요? C로 할까요? B로 할까요? 네. B로 해보시려면 다 전개하셔야 돼요. 일단은. 다 전개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A 세제곱 B에
A 세제곱 C에 얘는 상수 취급 넘어가겠지, 그지? 여기 있는 것도 마이너스 A 제곱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B C에 마이너스 A 제곱 C 제곱에 더하기 B 제곱 C 제곱인데 이 중에서 이제 B 제곱들만 엮어내는 거지.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이렇게 해주시고요. B가 그지 제곱인 건 얘네 둘밖에 없죠, 그죠? B 제곱으로 엮는다고 치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즉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되고 B 제곱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 하나짜리 여기 있고 하나 또 여기 있고 그죠? B로 엮어봐. B로 엮었더니 뭐가 됐어요? A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됐죠. A 제곱 C다, 그지? A 제곱으로 덩달아 같이 엮어주시면 A 제곱을 일단 묶어주시고 A 빼기 B가 하나, A 빼기 C가 하나 있고 A 빼기 C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가 보이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게 상수항 취급 할 건데 얘도 A 세제곱 C니까 여기는 A 제곱 C 제곱이고 A 제곱 공통인수고 C도 공통인수니까 A 제곱 C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A 제곱에 C로 묶어놓으면 A 남았고요, C 남았습니다. A 빼기 C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봤더니 어때요? 공통인수 보이시죠? A 빼기 C로 하시든 C 빼기 A로 하시든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 건데 일단 그래도 B를 최고창 취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C-A로 써놓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죠? 다시 보시면 결국 이 녀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C 더하기 A랑 C-A고 요거 마이너스 빼놓을게요. 마이너스 A제곱에 C-A에 B고 요거 마이너스 빼놓으면 마이너스 A제곱 C에 C-A고 이렇게 돼서 보시다시피 C-A, C-A, C-A라는 녀석을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림차순을 새롭게 해놓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수가 이렇게 생겨요.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A-C로 묶어주시면 남아있는 거 누구니? 요거 남았죠. C 플러스 A에 B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A제곱에 B에 요거 마이너스 A제곱에 C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됐죠? 됐죠? C-A는 엮어냈고요. 남은 자리에 대한 연산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계산이 되나 이게? 뒤에 있는 거를 A제곱으로 엮어놓으면 B 더하기 C 뭐 이쁜 게 안 나온다. 완전 제곱식도 안 될 것 같고 A제곱으로 엮어도 B 더하기 C고 정리가 된 게 아닐 텐데 잠깐만요. 인수가 아닌 걸 골라라.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A제곱, A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골고루 하나씩 들어있는 앤가요? 지금 보니까 내림차순 안 엮이는데 C-A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놓으면은 B 더하기 C 뭐 의미가 없는데요, 그죠? 어떻게 엮지? 그 다음에 상수 B 인수분 해봅시다. 요거 그냥 A 더하기 C 한 거랑 1이랑 해놓고 A제곱으로 어떻게 만들지? A를 여기 하나로 곱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A제곱 되나? 그죠? 이렇게 하나 곱하고 AC 나왔으니까 이렇게 AC 빼면 되겠다. 야, 공교롭네요.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보통 이런 식까지 인수분해를 좀 이렇게 딥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죠? 보이시죠? 얘네 둘이 곱해서 C 더하기 A인 거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만든 겁니다. 어디 봤냐면 A제곱 만들라고 이렇게 했어요. A제곱 만들라고. B가 기본적인 그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C-A에 A 플러스 C에 B에서 마이너스 AC 한 거랑 B 마이너스 A 한 거랑 여기는 중괄호일 필요가 없겠다. B 마이너스 A 한 거랑 곱으로 처리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요거 전개해 놓는 게 낫겠다. 그치? 지금 상태가 더 이상 엮을 애들은 없고요. 얘네 둘이. 그래서 그냥 전개해서 마무리를 정리해 놓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 C-A랑 요거 앞으로 뺄게요. B-A랑 요건 전개해 놓을게요. 그럼 A, B에 BC에
마이너스 CA 요 정도가 제일 낫겠다. 그죠? 순서를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겠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닌 것을 두 개 고르래요. 일단은 뭐 B-A나 A-B나 똑같으니까 걸어주시면 될 거고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A-B나 B-A 똑같기 때문에 걸어주시면 되고 C-A도 있으니까 됐고 2번, 4번, 5번인데 뭐가 이상하다. CA만 마이너스 걸려있는데 잠깐만. 마이너스를 하나를 더 준다 하더라도 A제곱 마이너스 잘못 줬다. 그죠? 마이너스가 얘가 아니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어우 복잡해라. 그래야지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C 더하기 AC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플러스입니다. 이 자리가 플러스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였는데 잘못 쓴 거였네. 그럼 이걸로 전개는 위가 플러스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복잡합니다. 꽤나 어려운 인수분해 문제였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1번 있었고 2번 있고요. 3번 없고요. 4번 없고요. 5번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 4번 이런 식이 되겠다. 꽤 어려운 인수분해 문제네요. 그죠? 이 정도는 굉장히 딥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안 물어보는데 꽤나 어렵게 물어본 거예요. 네, 같이 봤고요. 문제 잠깐 푸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애들 풀어보세요. 좀 중요한 문제들은 다소 난이도가 좀 있어서 내가 그냥 풀어드린 거고 유형별로다가 하나씩 풀어보세요. 유형 4, 5, 6 하나씩 풀어보시고 잠깐 화장실 탐 한번 갖겠습니다. 일단 풀어보세요.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네요. 가로 4번입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흔히 3,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풀이 방법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 4차식이라고 무턱대고 인수정리를 이용하느냐 하면 아니고요. 일단은 공식에 적용 가능한 녀석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으로 만약 설명이 가능한가? 안 돼? 안 되면 인수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인수정리로 풀려요. 그러니까 3차식 이상의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6인 거야. 누가 봐도 인수분해 공식이 이런 거 없죠. 그죠? 요거 인수분해 하라는 공식이 없지. 그럼 어떻게 일단 생각해 주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적당한 x 값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습니다. 난 이제 때려 넣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때려 넣어요. x에다가 일단 무작정 넣어봐서 능용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실제로 대입하는 값들은 상수항의 약수들을 대체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항 자리가 6이기 때문에 6에 약수하면은 1이나 2나 3이나 6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근데 거기 뿔마 붙인 애들까지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F1이 얼마가 나오죠? 1-4 플러스 1 플러스 6이니까 능용이 안 되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하는 겁니까? 만약에 1을 대입했을 때 능용이 나온다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즉 x-1을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안 된 거죠. 그 다음은 뭐 대입할까요? x에 뭐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능용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능용이 됐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fx가 누구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다.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다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석적인 풀이는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셔서 봐봐라. 1이고 마이너스 4고 1이고 6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박스 쳐주시고 x 플러스 1이 인수니까 마이너스 1 앞에다 깔아두시고 내려갈 땐 더하고 올라갈 땐 곱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이용해 주시면 내려갈 때는 더하고 올라갈 때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0으로 딱 떨어져야지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수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fx란 저 녀석이 x 플러스 1과 상수 1차, 2차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의 곱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보시다시피 2차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 가능하죠. 그죠? 어라? 2, 3인 걸? 마만데? 이렇게 해주셔서 fx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또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다. 또 통상 어디에 쓴다? 3차식 또는 4차식에다가 써준다. 4차식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서 끝나지가 않죠.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계속해서 좀 보강하자면 쌤, 왜 상수 자리에 있는 수의 약수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나요? 라고 하면냐면 인수분해가 된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인수분해가 된 모습을 봐주시면 결국 상수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즉 여기서는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곱해지는 게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의 약수들을 먼저 대입해 주시는 게 좀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니 쌤 근데 아닌 애를 대입할 수도 있잖아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만약 최고차항 계수가 2 같은 거야. 예를 들어 2 같은 게 있다 쳐봐. 그럼 2분의 1도 대입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수분해가 된 모습 중에 만약 fx가 시작을 2x 세제곱으로 막 시작했다 쳐. 그럼 인수 중에 2x 플러스 1이라든가 2x 마이너스 1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있을 수도 있잖아.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뭐냐면 fx가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 fx가 ax의 세제곱에 bx의 제곱에 cx의 더하기 d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a분의 d의 약수들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분의 d의 약수를 생각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d의 약수들을 생각해 주시고 a분의 1, a분의 d의 약수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로 시작했는데 뭐 9로 끝났어. 그럼 2분의 3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 중에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 하지만 제일 만만한 건 1-1이긴 하다. 1-1이긴 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한번 대표성이 있는 문제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참고로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속달이 돼서 인수분해 능력이 좀 어느 정도 계산 능력이 향상 된다면 조립제법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통상 조립제법을 안 써요. 나도 안 써서 너 계산도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안 쓰시나요? 하시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립제법보다 계산이 좀 안 틀려요. 나름 괜찮아요. 그것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곱셈 공식에 저런 거 있나? 인수분해 공식 저런 거 있나? 생각을 해본다. 없다. 아이씨, 대입해야 되겠다. 때려 넣자. 오케이? x에다가 뭐부터 넣는다? 만만한 거부터 넣는다. 1 한번 넣어볼까? 대입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어림도 없다. 안 됐죠? 그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은 모습, 희망이 보인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봤더니 요 녀석은 1인데 요 녀석은 플러스 2고 플러스 2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6이라서 인정이 된다. 된다. 와, 너무 좋다. 따라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요거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요런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럼 x의 4제곱에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은 결국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 자리가 몇 차가 나왔어? 3차가 나왔죠. 그죠? 맞춰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해요. 조립제법 안 쓰나요? 안 쓰는 거. 일단 최고차항은 x 세제곱이어야 되겠죠. 곱해서 x 4제곱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보시면 x 세제곱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요렇게 곱한 거랑 요거랑 2차항이랑 곱한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곱했더니 x 세제곱 나왔잖아.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3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x 세제곱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곱한 경우랑 이렇게 곱한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1이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만들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또 x제곱 만들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얘고요. 나머지는 1차항 곱하기 1차항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왔죠. 원하는 건 뭔데요? 2x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더하기 5 해주면 되지. 아, 쌤 근데 끝까지 하기 귀찮아요. 그렇지. 나도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상수항 곱한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자 무슨 장점이 있죠? 팔이 안 아프죠. 조립제법 하려면 막 쓰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니까 툭툭툭툭 가능하다. 생각보다 안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요 자리에 또 이제 때려 넣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조립제법이란데 인수 정리를 할 때 1넣어서 는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넣어서 는영이 될 리가 없죠. 될 거였으면 진작에 만약 1넣어서 는영이 됐을 거면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x-1이라는 인수가 여기도 없는데 여기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넣다가 실패한 걸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아 1 넣으면 된다니까 1부터 넣어봐야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단 요건 있어요. 넣어서 된 건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넣어봐서 해도 됐던 건 다시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곱으로다가 인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는 x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에 어림도 없다. 음수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죠. 그죠? 세제곱과 1차항의 개수들이 양수야. 제곱이랑 상수항은 음수야. 개수들이.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넣어봤자 그냥 마마마마니까 될 리가 없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번뜩 들고 그 다음 늘만한 게 뭐예요? 1은 어차피 안 됐으니까 만만한 게 그 다음 2입니다. 6의 약수들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죠? 음수는 이제 버릴게요. 2 넣어서 안 되면 3 넣겠습니다. 넣으면서 확인을 했죠. 2를 대입해 보시면 2의 세제곱해서 8 마이너스 2는 4, 4, 32 2 넣어주시면 더하기 10 마이너스 6 어때요? 는영이 되네요. 되네요. 그죠? 따라서 우린 또 요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거 x-2가 인수구나. 요거를 인수로 갖는구나.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 녀석이 x-2와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이란 녀석이 요거만 보는 겁니다. 요거만. 요 녀석이 x-2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그죠? 나머지 1차니까 2차씩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최고차항부터 맞춰주시면 x제곱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x제곱이네. 마이너스 하나만 더 있으면 마이너스 3 되겠다. 마지막 상수항 맞춰주시면 더하기 3이겠다. 끝. 괜찮지? 간단하다니까? 조립제법 굳이 쓰실 필요 없다니까. 숙달되면. 인수분해서 안 되죠. 끝. 됐나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에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헷갈리면 하세요.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헷갈리면 쓰시는데 조립제법을 반드시 써야 하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앞에 74번은 꼭 풀어보시고요. 74번이 가장 흔한 문제 유형이라 74번이랑 뭐 하나만 더 풀어보세요. 일단 73번 포함해서 하나만 더 풀어보시고 마지막 뒤쪽에 있는 거 후루룩 몇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사실상 유형적인 부분은 문제들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유형 4가지. 그러니까 공통 부분 있는 거 치환한다, 그지? 그다음 보기차식. 특히나 보기차식에서 어려운 버전 문제들 푸는 거, 그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식,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내림차순 정리한다 봤고요, 그죠? 뭐 대칭방정식이라는 그 녀석의 좀 아류격인 문제도 하나 봤었고, 대칭식의 인수분해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정리까지 본 겁니다. 3,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까지 본 거고. 지금 정리했던 요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방정식 문제풀이 다 쓰입니다. 전부 다 쓰일 거예요. 전부 다 쓰일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하면 다 된 거고 뒤쪽에 있는 좀 응용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서 한 2문제 정도만 같이 보고 일단 오늘 진도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잠깐 갖고 테스트 보고 오늘 끝. 오케이? 자, 넘어가 보세요. 일단은 뒤에 유형 보시면 뭐 조건이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분해 있는데 그냥 계산하라 문제니까 하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울 거 없을 거고 도형 나와 있는 건 88번처럼 저렇게 문자를 주면 땡큐 하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를 안 준 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88번 한번 보세요. 뭐 세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3 이렇게 줬죠. 그죠? 요런 애들은 쉬운 겁니다. 요런 문제는 쉬운 거고 문자로 가정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쉬운 문제만 좀 골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식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오른쪽 보세요. 유형 11. 삼각형의 모양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아주 주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형의 모양 판단.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거야. 야, 이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한 식인데 이게 성립해. ABC가 이게 성립해. 그 이 삼각형 뭐임?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답은 셋 중에 하나로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니네들이. 이 삼각형은 그냥 한 변의 길이가 7이고 한 변의 길이는 8이고 한 변의 길이는 10인 거야.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어 라고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체로 이쁜 삼각형들이 결론으로 나오는데 그 특징적인 이쁜 삼각형들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제일 만만도리가 정삼각형. 그죠? 정삼각형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직각삼각형이 있겠죠. 그럼 우리의 결론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우리의 결론이 이건 정삼각형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랬으니까, 그지? 고른다는 아니고 어쨌든 어떤 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 중에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정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니까 정삼각형이라고 말할까요? 근거가 뭐길래 정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말할까요? 뭐니까? 삼각형의 뭐가? 세변의 길이가? 그렇죠. 모두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했을까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얘는 셋 다 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원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까먹었다. 대수라고 바뀌었을 거야. 교육과정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뀌면서 공통수학 1, 2 있고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 나오는데 거기 삼각함수 같은 거 배우거든요. 그때 또 나와요. 요 문제용 똑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게 그때 똑같이 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첨가가 돼서 삼각함수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변의 길이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도 결국 답은 이 셋 중에 하나인 거다.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든지, 세변의 길이 중 두 변의 길이만 같든지,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올 거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좀 같이 보려고 93번을 보실 텐데요. 9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풀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자, 이게 성립한대. 이게 성립하고 ABC는 세변의 길이래. 세변의 길이일 때 이게 어떤 삼각형이니?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삼각형이니?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 중에서도 어떤 공식? 그 내신용이라고 불렀던 공식 기억나세요? 곱셈 공식에서도 나왔고 곱셈 공식 변형식에서도 나왔고 인수분해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외울 거면 인수분해 쪽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였냐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은이 아닌데? 빼기 3abc는 요거는 외워놓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실은. 그래서 외워지면 외우는 게 좋은데 뭐 당장 뭐 시험 대비를 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내신용이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신용이라고 부른 애들 문제 특이긴 한데 문제나 개념이나 특이긴 한데 걔네들이 발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다른 문제나 다른 개념에 파생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였다. 그러니까 진짜로 시험 대비만 하고 외워놨다 까먹으면 되는 거거든. 시험 보고 나면. 좀 그런 요소들이라. 뭐 계속 나오는 애는 아니라서. 어쨌든 요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나도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 건데 문제를 보시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래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한 게 0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얘가 0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abc가 세변의 길이랬죠. 세변의 길이의 합이 0 말이 됩니까?
세변의 길이라는 건 양수일 텐데 양수 3개를 더해서 는영이 될 리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정리해 놓은 녀석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양수라서 결국 이 녀석이 0이 된다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또 이 녀석이 인수분해는 아니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식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부터 할걸.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녀석을 우리는 2분의 1을 곱하고 2 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분의 1 곱하고 2를 곱해. 2를 왜 곱했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에다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해서 쫙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런 식이 되거든. A제곱이 2개, 또 좀 이따 또 쓸게요.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잠깐 B제곱이 한 애가 어디 갔죠? B제곱이 2개. 2B제곱 하지 마시고 B제곱 더하기 B제곱 봐주시고요. 마이너스 2BC에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CA에 더하기 A제곱 써놓으시면 똑같죠? 2배 한 걸 쓴 셈이죠.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니까 그죠? 근데 각각을 어떻게 보시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 보시면 각각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손톱 그만 뜯어먹고 앞에 봐봐. A-B의 전체의 제곱에 B-C의 전체의 제곱에 C-A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얘가요. 근데 이게 뭐가 된대요? 는영이 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실수의 제곱이 더해집니다. 그게 는영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실수의 제곱을 하면 항상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걔네들을 셋이 더했더니 는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0이고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은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딴 ABC 같은.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되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고 앞에서 풀어드린 이유는 이 공식 자체가 매우 협소한 부분에서만 쓰이는 애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앞에 있는 공식을 좀 참고하셔도 무방하겠다. 물론 시험을 앞두고 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지금처럼 이 공식을 원하진 않을 거고 94번, 95번 비슷한데 절대 이러하지 않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94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식을 쓰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식 관련된 건 방금 봤어도 93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문제 유형이 4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 두 번째는 보기차식. 둘 다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게 뭐 하나의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3차식이나 4차식이라서 뭘 때려 넣어서 능용되는 걸 만족시킬 수도 없겠죠. 반면에 문자가 몇 개가 등장했어요? 3개가 등장했죠. 그럼 다양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 가장 낮은 차수인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유형이라고 적합하게 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셔서 94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판단하셔서 94번, 뭐 95번 비슷한데 94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94번) 좀 헤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타트만 끊어드릴게요. 스타트만 끊어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94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뭘로 분류한다?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 그죠? 3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A에 대해서는 3차고요. B나 C에 대해서는 뭐 B는 1차밖에 안 되잖아. 개꿀인 거예요. B 하나밖에 없잖아. C는 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그치? B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걸 B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B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얘네들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A제곱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 c제곱이고요. 더하기 bc가 될 거고요. bc가 왜 돼? ac가 돼야지. 잘못 썼지롱. ac가 되는 거죠. ac가 돼서 b로 묶이겠죠.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남은 자리가 또 뭐가 됩니까? 그냥 a 세제곱에 얘네 그냥 쭈쭈 써놓으면 되지 뭐. a 세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b에 더하기 a에 c제곱에 이렇게 됐나요? b가 왜 있죠 또? 환장하네. 자, 헛것이 보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돼? 바보야. 바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c에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상수항 자리에서 사실 시작돼요. a로 묶이죠. 묶어놓고 봤더니 a 제곱에 마이너스 ab에 a 자꾸 나 미쳤나? 자꾸 b라고 그래요. 어떡하죠? b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가? ac에 이거 뭐예요? 더하기 a로 묶었잖아. c제곱이죠. 아우 힘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앞에 것도 솔직히 마이너스 꼴배기 싫은데 묶어주시는 게 편하겠죠. 그죠? 묶어놨더니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c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누가 b가 둘게 또 냈어? 마이너스는 빼놓는다는 게 b를 왜 쓰니? 약간 뭐가 b 귀신 들렸나? 이렇게 돼서 보면 얘네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내림차순하면 보여요. 결론은. 내림차순 잘하면 보인다. 답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유형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101번 보실게요.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긴 이용하는 건데 문자가 없어. 문자가 없고 숫자만 그득그득하게 있는데 C의 101번 보시면 101번에 101의 세제곱 약간 느낌 있네요. 3 곱하기 10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이거 노린 것 같죠? 101 빼기 1의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보시면 101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숫자를 문자 취급합니다. 숫자를 문자 취급한다. 그럼 101이라는 요 숫자를 뭐로 바꿀 거야? 뭐 x 같은 걸로 바꾸어 생각하자는 거죠. 뭐 치환한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숫자를 문자로 치환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나 이거 암. 그죠? 3차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기도 하죠. 그죠? 무엇입니까? x-1의 전체 세제곱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려줘 그런 다음에 100일이었지 너 돌려줘. 그럼 100일에서 1 뺀 거니까 100. 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100의 세제곱이면 100만이겠네요. 이렇게 좀 찍혀. 100만 이렇게 되겠다. 거듭제곱 돼 있네. 기분 나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10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10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은 유사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자들을 보시고 잘 치환해서 푸시면 되겠다. 네,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시고 지금 방금 봤었던 문제들 전부 다 테스트 보는 거에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